알아두면 100% 도움이 될 법률 정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1005 사회정의구현 기획 코너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부모가 무척 되고 싶은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네, 좋은 아빠 우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례 바로 만나볼게요. 중학생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도박이라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들이 또 큰 처벌을 받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는 사례입니다. 아유, 어린 중학생 아들이 경찰 조사라니까 지금 아버님 걱정이 많으신데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파란 가을 하늘이 노랗게 보일 것 같다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네네.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 요즘 이제 스마트폰, 인터넷 이렇게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불법 도박에 빠지기 아주 쉬운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제 막상 내 아이가 도박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이렇게 알게 되면 네. 정말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그렇죠. 겁니다. 네네. 자, 이제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불법 도박 분명히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요. 네. 자, 일단은 경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처벌이 두려워서 무작정 아버지한테 또는 네. 엄마한테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근데 안 되죠. 자, 온라인 불법 사이트에 도박을 했다라고 하면 요새 경찰은 방문했던 그런 IP 추적 기록 다 갖고 있고요. 네. 입출금 기록도 다 남아 있습니다. 자, 뭐 증거가 다 100% 존재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다, 모르고 했어요, 이렇게 변명하고 잘 몰라요, 이렇게 넘어가기는 어렵고요. 네. 오히려 이 계기를 삼아서 어떻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기 접근하게 됐는지, 본인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런 자기 성찰 또는 자기 반성의 의지와 함께 이 부모가 어떻게 교육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나 안 했어요.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 안 됩니다. 이게 네,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경찰 조사 전에 이거 지금 다 증거가 거의 확보돼 있으니까 이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자, 어떻게 이거 하게 됐지? 조금 이제 어떨 때는 약간 윽박 지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솔직히 다 좋게만 얘기하면 좋게 그쵸. 얘기 안 합니다. 진짜 호기심이야? 누구랑 같이 했어? 네. 또 누가 권유한 거니? 아니면 네가 스스로 발굴했니? 얼마나 자주 했지? 돈 얼마나 썼어? 그 돈이 어디서 났어? 그렇죠. 혹시 너 대출은 안 받았니? 혹시 그 관련해서 친구 돈 빌린 거 있니? 막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네. 이때는 어느 정도 강압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아동학대인 거 아닌가 이런 거 따지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자, 도박을 하려고 이 돈 어떻게 마련했는지, 어떻게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는지, 몇 번이나 했는지 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계정에도 들어가 보셔야 돼요. 예. 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처벌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종합해 보고 이거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네. 경찰 조사에만 맡기실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법률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아이가 그 전문가와 두 사람의 독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도박이 범죄라는 것도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요. 근데 도대체 좀 궁금한 게 청소년들이 돈이 어디서 나서 불법 도박을 이렇게 많이 할까 싶은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처음에 이제 용돈 만 원 충전되어 있는 그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부모님 네. 돈에 손을 댈 수도 있고요. 또 몇백에서 몇천까지 빚을 지기도 합니다. 또 젊은 그 중학생, 네. 젊다 표현은 좀 이상한데 하여튼 어린 학생들인데 돈을 빌려주는 애들도 있어요. 예, 이자를 또 잘 받습니다. 이런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돈 만회하려고 돈 뺏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학폭도 휘말리게 될 수도 있고 네. 불법 사채까지 또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사채업자들한테 소액 사채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게 또 친구가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사채 썼다는 약점 잡혀서 협박도 받고 이러다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 현금 수거책 같은 범죄에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도박도 문제지만 이 도박에 쓸 돈 마련하려고 다른 범죄를 저질 수 있다는 거, 여기 휘말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 청소년 불법 도박의 경우에는 처벌이 성인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다른 범죄 저지르는 게 더 심각하니까요. 네. 도박만 터졌다라고 해갖고 끝내실 문제가 아니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으셔야 되고, 당연히 청소년들은 처벌보다는 교화, 네. 교육의 중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관찰이나 교육 이수 명령 같은 것들을 받게 되는데요. 네. 사안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소년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건 이제 만 14세 이제 미만일 경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선처를 많이 하게 되고요. 네. 나이가 좀 더 많고 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14세가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해야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검찰청에서 하게 됩니다. 네. 자, 도박죄 관련돼서 뭐 직접적으로 소년원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잘 발생하지는 않는데 관련 범죄가 확산되게 되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소년원을 보내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 제발 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네.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네, 청소년 도박이 위험한 거는 호기심도 있지만 친구들 간의 호승심이 더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단순 호기심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의존하고 빠져들고 이기려고 하고, 네. 자, 그렇게 돼서 위험이 점점 커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돕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참여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냥 화내고 핸드폰 뺏고 이렇게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럼요. 부모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대화를 통해서 네. 실제로 그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네. 같이 수업도 들어보시고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추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심 포인트는 야단치고 책망하고 네 책임이야 라고 하는 것보단 같이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들어보죠. 변호사님, 오늘 한 줄 마무리 멘트는요? 부모는 권위를 갖고 자녀를 확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항상 친구같이 평등한 부모-자녀 관계 존재할 수 없고요. 가장 이상적인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려고 그냥 노력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건이 발생하면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쉽게 반복되지 않도록 같이 확실하게 단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동네 변호사, 오늘은 청소년 도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